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 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영상 고정 댓글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3월 24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의 맞대결입니다. 플레이오프 순위 싸움에 나선 애틀란타가 연승을 이어갈지 끝없이 추락 중인 필라델피아가 반전에 성공할지 이번 경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틀란타는 최근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골든스테이트를 124대 115로 꺾으며 2연승에 달성하고 최근 8경기에서 6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주전 센터 클린트 카펠라가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빠졌지만 오네카 오콩우가 완벽하게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는데요. 오콩우는 직전 경기에서 22득점, 12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트레이 영도 25득점, 10어시스트로 시즌 41번째 더블더블을 기록했죠. 애틀란타는 현재 7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플레이오프 순위 싸움이 치열한 만큼 오늘 승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애틀란타는 오콩우의 활약이 눈에 띄는데요. 최근 22번째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골밑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카펠라의 부재를 완벽하게 메우고 있죠. 또한 트레이 영은 변함없이 팀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41번째 더블더블을 기록하며 리그 최상위급의 플레이메이커로 활약 중인 트레이 영입니다. 애틀란타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애틀란타는 이번 경기에서 트레이 영을 중심으로 한 하이 픽앤롤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빅맨 자원이 얇아진 만큼 클린트 카펠라와 오콩우가 올라와서 트레이 영과의 2대2 플레이로 인사이드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데요. 트레이 영은 플로터와 킥아웃 패스 타이밍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수비 로테이션에서 흔들리는 순간 외곽에 보그단 보그다노비치나 디안드레 헌터가 쉽게 3점 찬스를 잡을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세컨 찬스 싸움입니다. 카펠라와 오콩우가 공격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2차 득점 기회가 애틀란타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애틀란타는 디존테 머레이를 활용하여 경기 템포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높은데요. 트레이 영이 벤치에 있을 때는 머레이가 메인볼 핸들러로 나서서 필라델피아의 세컨 유닛과 매치업 우위를 노릴 텐데요. 특히 머레이의 중거리 풀업 점퍼와 돌파 능력이 살아날 경우 필라델피아가 쉽게 수비 라인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벤치 자원에서는 사디크 베이와 버프킨이 외곽에서 스팟업 슈터 역할을 확실히 해준다면 애틀란타가 경기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인데요. 최근 21경기에서 18개의 패배를 기록했고 3연패에 빠져있죠. 가장 큰 문제는 부상입니다. 조엘 엠비드, 타이리스 맥시, 폴 조지, 에릭 고든, 켈리 우브레 주니어까지 핵심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였고 맥시도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려운데요.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직전 경기에서 저스틴 에드워즈, 퀸틴 그라임스, 야부셀레, 리키 카운슨 4세 등 젊은 선수들이 분전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전력차가 너무 크다 보니 샌안토니오를 상대로도 120대 128로 패배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현재 그라임스와 에드워즈가 중심인데요. 그라임스는 3월 들어 평균 28.2득점, 24스틸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7경기 연속으로 25득점 이상의 멀티 스틸까지 기록 중입니다. 또한 에드워즈도 직전 경기에서 25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하였는데요. 이 두 선수가 오늘도 중심을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자, 필라델피아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필라델피아는 공격에서 타우린 프린스의 스페이싱 활용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애틀란타가 트레이영 수비에서 약점을 보이는 만큼 프린스가 외곽과 코너를 오가며 공간을 넓혀주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요. 또한 폴 리드와 야부셀레가 나올 때는 로우 포스트에서 애틀란타 빅맨들과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페인트 존에서 점수를 쌓지 못한다면 필라델피아의 외곽 공격마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린스의 코너 3점 성공 여부가 이번 경기에서 필라델피아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또한 필라델피아가 현실적으로 승부를 보기 위해서는 하프코트에서의 수비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애틀란타의 트랜지션을 최대한 억제하고 존디 패스 변형을 섞어가며 트레이 영의 돌파를 차단하는 전략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애틀란타의 외곽 감각이 흔들리는 순간을 잘 포착하여 존 디펜스로 인사이드를 틀어막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버텨야 하는데요. 존 수비 성공 이후 빠른 트랜지션으로 에드워즈나 그라임스의 속공 득점을 노리는 장면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완전체로 나서는 애틀란타의 전력이 한 수 위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오콩우의 골밑 장악과 트레이 영의 리딩이 오늘 경기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가 젊은 선수들의 투지로 맞서겠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애틀란타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와 덴버 너게츠의 맞대결입니다. 현재 9연승 질주 중인 휴스턴이 이번 시드 굳히기에 돌입할지, 요키치 부상 공백에 무너진 덴버가 반등에 성공할지 지금부터 한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휴스턴은 최근 9연승을 달리며 서부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요. 가장 최근 경기에서는 벤블릿이 37득점, 3점슛 9개를 폭발시키며 마이애미를 102대98로 잡아냈습니다. 여기에 돌아온 수비 핵심 아멘 톰슨도 18득점, 9리바운드, 5어시스트, 7스틸로 맹활약하며 팀 분위기는 현재 최고조인데요. 특히 벤블릿이 부상 복귀 이후 처음으로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벤블릿을 중심으로 공격을 설계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던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은 역시 프레드 벤블릿이 키플레이어인데요. 마이애미전에서 보여준 9개의 3점슛은 그가 완전히 살아났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도카 감독도 벤블릿에게 공격을 맡기며 완전히 중심으로 세웠죠. 또한 돌아온 아멘 톰슨도 역시 주목해야 하는데요. 무려 7스틸로 보여준 수비 존재감, 여기에 속공 전개 능력까지 더하여 양쪽 코트를 완벽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휴스턴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휴스턴은 최근 경기를 보면 벤블릿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외곽 중심 공격 패턴을 가져가는데요. 특히 3점 라인 바깥에서 드리블 핸드오프 플레이로 벤블릿과 딜런 브룩스, 자바리 스미스가 공격 기회를 만드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아멘 톰슨이 스틸로 상대의 패스를 끊고 빠른 트랜지션 공격으로 연결하는 장면입니다. 최근 덴버가 턴오버가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휴스턴은 전반부터 강하게 압박하고 속공으로 손쉽게 점수를 쌓으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포틀랜드가 보여줬듯 덴버의 페인트존 수비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휴스턴 역시 벤블릿의 드라이브인과 자바리 스미스의 컷인 플레이로 인사이드 공략까지 병행할 것입니다. 덴버는 최근 8승 8패로 리그 재개 이후 기복이 심한 상태인데요. 최근 포틀랜드전에서는 128대 109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니콜라 요키치의 부상 공백인데요. 벌써 3경기 연속 결장하게 되면서 덴버의 경기력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포틀랜드전에서는 상대에게 64점이나 페인트존에서 허용하였고 21개의 턴오버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독 말론도 경기 후 이대로 가면 플레이인 토너먼트에서 떨어질 수 있다며 선수들에게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현재 덴버는 4위이지만 밑으로 클리퍼스, 멤피스, 피닉스와의 격차가 매우 좁은 상태입니다. 덴버는 요키치의 공백 속에서도 에런 고든은 최근 꾸준히 15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골밑과 페인트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수비에서의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자말 머레이 역시 요키치 없는 상황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턴오버가 늘어나고 있어 휴스턴의 강한 압박을 어떻게 버틸지가 관건입니다. 덴버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덴버는 요키치가 빠지면서 기존의 하이포스트 중심 공격 루트가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방법은 머레이와 에런 고든의 투맨 게임을 얼마나 풀어내느냐인데요. 휴스턴의 강한 압박이 예상되는 만큼 머레이가 최대한 턴오버를 줄이며 고든과의 2대2 플레이로 골밑에서 확실한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여기에 마이클 포터 주니어와 KCP의 코너 선정과 오픈 찬스 득점 성공 여부도 관건인데요. 휴스턴이 벤블릿, 브룩스 쪽의 수비를 집중할 때 포터 주니어나 KCP가 오픈 찬스를 살려주지 못한다면 덴버의 공격은 완전히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 벤블릿의 외곽포와 아멘 톰슨의 수비가 덴버를 압도할 것이긴 하지만 덴버가 골밑 수비 문제를 보완하고 턴오버 실수를 줄인다면 팽팽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LA 클리퍼스의 맞대결입니다. 서부 1위를 확정한 썬더가 클리퍼스마저 꺾고 기세를 이어갈지 8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클리퍼스가 홈에서 썬더에게 반격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이번 경기 전까지 최근 13경기에서 무려 12개의 승리를 거두며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를 확정했습니다. 샬럿과의 경기에서는 141대 106으로 대승을 거두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이 경기에서도 30득점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득점력을 보여줬고 전 클리퍼스 선수인 하텐 슈타인도 12득점 10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오클라호마는 리그 전체 승률 1위, 지난 3시즌 동안 클리퍼스를 상대로도 상대전적 8승 1패로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여전히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중심입니다. 현재 리그 전체 득점 1위로 경기당 32.9득점을 기록 중이죠. 클러치 상황에서의 해결 능력과 미드레인지 점퍼가 정말 위협적인데요. 또 다른 포인트는 하텐 슈타인입니다. 전 클리퍼스 소속이었던 만큼 골밑에서 누구보다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경기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 그의 빠른 돌파와 미드레인지 점퍼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샤이는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고 클리퍼스의 수비를 분산시키며 공격의 리듬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클리퍼스가 카와이 레너드와 보그단 보그나도비치를 통하여 샤이의 돌파를 막으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샤이는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텐 슈타인의 리바운드와 골밑 득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요. 즉, 골밑에서의 경합과 세컨 찬스 득점이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오클라호마는 외곽 공격보다 속공과 미드레인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요. 클리퍼스는 보그단과 하든의 외곽 수비가 강하지만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빠른 스피드와 핸들링은 클리퍼스의 외곽 수비를 벗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텐 슈타인은 클리퍼스의 골밑 수비에 중점을 두고 리바운드 이후 빠른 전환을 통하여 속공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LA 클리퍼스도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최근 9경기에서 8승을 기록하며 다시 순위 싸움에 뛰어들었죠. 특히 동부 최강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132대 119 완승을 거두면서 전력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26.6득점, 7.4 리바운드로 완벽히 살아났고 제임스 하든과 이비차 주바치도 꾸준히 활약 중입니다. 무엇보다 트레이드로 영입한 보그다노비치가 최근 5경기 평균 17득점, 야투 성공률 74.4%, 3점슛 성공률 78.9%로 폭발하고 있는데요. 팀 분위기는 좋지만 타이론 루 감독이 허리 통증으로
최근 7경기 중 5경기를 결장한 점이 변수입니다. 클리퍼스는 카와이 레너드가 확실한 해결사인데요. 최근 컨디션이 좋아진 만큼 중거리와 돌파에서 확실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그단 보그나도비치가 완전히 적응하며 팀의 공격 옵션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든과 보그나도비치의 2대2 플레이는 이번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보그단 보그나도비치의 3점 슛이 핵심이 될 것인데요. 보그단은 최근 슈팅 감각이 뛰어나며 하든과의 핸드오프 플레이를 통하여 빠르게 3점 슛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카와이 레너드가 상대 수비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주바치의 픽앤롤이 중요한 전술로 활용될 것인데요. 주바치가 썬더의 리바운드 지배를 방해하고 클리퍼스의 외곽 슈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리퍼스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하든과 카와이로 집중적으로 수비할 것인데요. 카와이가 샤이의 돌파를 막고 보그단이 외곽에서 점프슛을 차단하는 방어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샤이가 공격적으로 나설 때 하든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하든은 수비의 흐름을 깨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그의 체인지 오브 페이스나 어시스트로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클라호마가 서부 1번 시드로 기세를 올린 반면 클리퍼스는 루 감독의 부재와 수비 불안이 변수이긴 하지만 클리퍼스 또한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팽팽한 승부가 예상되는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 링크 통하여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3월 24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